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산 거지? 아무 문제 없겠지? 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죠.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 음식을 담거나 향을 맡거나 잠을 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사실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편하고 익숙하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했는데 주변 분들의 경험담이나 여러 연구 결과를 접하다 보니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민해지고 알레르기 같은 것도 잘 생기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무심코 쓰고 있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반찬을 남겨놓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우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 그랬답니다.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문제더라고요. 플라스틱에는 BPA라는 화학물질이나 프탈레이트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뜨거운 열에 노출되면 녹아나와 음식에 섞일 수 있대요. 우리 몸속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섬뜩하죠. 저희 친구 김 선생님도 평소 건강에 신경 쓰시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안 좋고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겼대요. 병원 검사 결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워 먹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꼭 유리용기에 음식을 옮겨 데우고 BPA-프리라고 적힌 안전한 제품만 쓰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모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이나 특별한 날에 집안에 향초 하나 켜놓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저도 향기 나는 거 좋아해서 자주 켜는데 이 향초나 방향제에서 나오는 인공향 속에는 VOCS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 물질들이 두통이나 호흡기 자극을 일으키고 심하면 눈이나 피부가 가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웃분도 향초를 좋아해서 겨울 내내 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염 증상이 심해져 고생했어요. 병원에서 향초 사용을 줄이라는 조언을 받으셨죠.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 에센셜 오일 디퓨저나 천연 밀랍 향초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환기를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공기 안에 독성 물질이 쌓일 수 있으니 방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깨끗한 물을 마시려 정수기를 사용하는 집이 많죠. 하지만 필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 등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집도 처음엔 필터 교체 시기를 놓치고 그냥 썼는데 가까운 분 댁에서는 필터 교체를 미뤄서 가족들이 속이 안 좋고 복통까지 생긴 일이 있었대요. 그 뒤로는 꼼꼼히 필터 교체 시기를 지키고 청소도 합니다. 오래된 필터는 세균과 녹물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UV 살균 기능이 있는 정수기도 나오니 그런 제품 사용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요리하는 주부라면 프라이팬 하나쯤은 오래 쓰시죠. 코팅이 벗겨진 팬은 계속 쓰시면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불소수지 코팅인 테프론이 260도 이상 가열되면 유해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프라이팬에 달걀 부칠 때 연기가 나서 머리가 아프고 토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오래된 팬 때문이었어요. 1, 2년마다 교체하거나 코팅이 벗겨진 팬은 바로 버리시고 스테인리스나 무쇠팬을 추천드립니다. 조리 시엔 중불 이하로 하고 나무나 실리콘 조리도구를 쓰는 게 좋아요. 밤마다 자는 침대와 이불, 그 안에는 미세먼지와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55세 장 선생님은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의사가 침실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불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베개와 이불 커버도 자주 교체하고 제습기와 방습제를 활용해 습기 조절도 꼭 해야 한답니다. 환기와 청소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혹시 내 집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들이 어떤 건강 위험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안전 대처법까지 알게 됩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샴푸와 바디워시 뚜껑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50대 여성 김 씨는 두피 가려움증이 심했는데 곰팡이 핀 샴푸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뚜껑을 깨끗이 씻고 자주 말리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6개월 이상 쓴 화장품은 교체하시고 펌프용이나 에어리스 용기를 쓰면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리모컨은 하루 종일 손에서 놓기 힘들죠. 알고 보니 화장실 문 손잡이보다 더러운 경우도 많대요. 50대 직장인 박 씨는 스마트폰 청결을 소홀히 하다 상기도 감염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매일 알코올 70% 이상 함유된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특히 식사 전후엔 손 닦듯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두통과 코막힘이 계속된다면 장판과 카펫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로 깐 장판과 카펫에서 포말데하이드 같은 물질이 나와 공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주 환기하고 전문 세탁, 친환경 무독성 장판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집 안 곳곳에 숨어있는 건강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습관과 올바른 관리로 건강 지키는 일 어렵지 않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께도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끝내기 아쉽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과 습관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해도 과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빨래할 때 쓰는 세제 잔여물이 옷에 남으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엔 피부가 예민해져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유연제엔 향을 내는 인공 화학물질이 많아 두통이나 호흡기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집 어머니도 향 좋은 섬유유연제 썼다가 코가 막히고 피부가 따끔거려서 더 순한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셨답니다. 빨래 후 헹굼을 충분히 해 세제 잔여물을 최소화하고 향이 강한 섬유유연제 대신 천연 오렌지 껍질이나 식초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밖에 나갈 때 꼭 손에 들고 다니는 물병과 텀블러,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름철에 물병 속 물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다 보면 세균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텀블러 입구와 뚜껑 안쪽도 꼼꼼히 닦아야 해요. 50대 김 선생님은 텀블러 청소를 소홀히 하다 속이 자주 불편해져 병원 상담을 받으셨답니다. 텀블러는 부드러운 솔로 자주 닦고 한 달에 한 번쯤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소독하세요. 그리고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 소재 제품이 세균 번식 위험이 적으니 추천드립니다. 주방에서 쓰는 행주와 수세미도 관리 안 하면 세균이 금세 늘어납니다. 젖은 행주를 오래 두면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빠르게 자라죠. 50대 이모씨 댁에서는 행주를 여러 날 교체하지 않아 식중독 증상이 가족들에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행주는 매일 삶거나 세탁기로 세척하고 수세미는 자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꼭 짜서 건조시키고 햇볕에 말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필수품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도 관리 안 하면 습기와 곰팡이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제품은 누전이나 화재 위험뿐 아니라 습기로 피부 트러블과 기침이 생길 수 있어요. 50대 정씨 부부도 그런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셨죠. 사용 후 꼭 말리고 전용 커버를 씌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 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염되어 있어요. 특히 겨울엔 창문을 닫아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습기와 곰팡이가 늘어나죠. 공기청정기만 믿지 말고 필터 청소와 교체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50대 박 선생님 댁은 공기청정기 필터를 오래 안 갈아 호흡기 질환이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2-3회 10분 이상 환기 꼭 하시고 공기청정기도 제때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와 생활용품 관리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